안녕하세요. 찻도박이 아니 이또박이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사실 제 마음을 먼저 사로잡은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제가 아이폰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2009년 KT에서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입니다. 그 뒤로 쭉 애플 유저로 살아오고 있는데 갤럭시나 HTC 같은 다른 브랜드도 종종 써보았지만 다시 애플로 돌아오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맥북 프로, 애플워치, 에어팟 프로까지 애플은 제품 하나하나에 연동성이 좋다 보니 애플 생태계가 만들어져 버려 그래서 이제 다른 브랜드로 넘어간다는 게 조금씩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 애플과의 긴 인연을 바탕으로 2024년 9월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폰 16 프로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애플 제품을 오래 사용한 만큼 그만큼 진솔하게 또 깊이 있게 저의 방식대로 아이폰 16 프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전자기기를 사다 보면 박스를 열 때 특별한 감동이나 설렘을 느끼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2008년에 처음 애플 아이팟 터치를 만났을 때 포장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브랜드가 있어? 싶었는데요. 바로 애플이었죠. 요즘엔 여러 브랜드가 포장에 공을 들이지만 애플은 모든 부분에서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여전히 남다른 감각을 전해주는데요. 특히 이번 아이폰 16 프로의 포장을 뜯을 때 접착제에서 종이가 부드럽게 떼어지는 순간의 촉감, 본체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자리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설명서와 USB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포장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마치 명품을 언박싱하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는데 이런 작은 부분의 세심함 덕분에 애플 감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아이폰 16 프로의 디자인을 보면 11 프로 때부터 이어져 온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프레임 재질, 카메라 섬, 액션 버튼 등 소소한 디테일들이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미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라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다는 점에서 장점이죠. 이 부분은 자동차 브랜드 테슬라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제 더 바꿀 것도 없어서 계속 사고를 끓이는 건가 싶을 때도 있긴 하죠. 그럼에도 15 프로부터 테두리 재질이 티타늄으로 바뀌면서 각진 모서리가 부드럽게 둥그러졌는데요. 14 프로를 잡을 땐 살짝 날카로운 벽돌을 진 느낌이었다면 16 프로는 매끄러운 돌을 손에 쥔 듯한 편안함을 줍니다. 확실히 체감되는 변화죠. 다만 살짝 무거워진 건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새롭게 나온 데저트 티타늄 색상은 기존의 골드 컬러를 계승하는 느낌을 주는데 14 프로의 골드보다는 오히려 아이폰 XS 시절의 고급스러운 골드에 가까운 색감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편의성 부분입니다. 15 프로에서 추가된 액션 버튼에 이어 이번에는 카메라 버튼이 새로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이 카메라 버튼을 눌렀을 때 기능들을 사용하기에 압력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서 불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이 버튼을 카메라를 켜는 전용 버튼으로 생각하고 쓰기 시작하니 오히려 카메라를 필요로 할 때 바로바로 켜서 사용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6 프로에 익숙해지다 보니 14 프로나 15 프로로 돌아가면 카메라를 바로 실행하기 어려워서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버튼 덕분에 카메라를 사용할 때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다만 초점을 잡아주는 반셔터 기능을 빨리 지원해주면 더 만족스럽게 사용하겠죠. 게다가 이 버튼 덕분에 잠금 화면에서 카메라 바로가기가 아닌 다른 바로가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처럼 유튜브 촬영이나 다양한 앱을 빠르게 실행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카메라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도 애플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카메라 화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LTPO M14 OLED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는 디스플레이 베젤이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사실 이 기기 하나만 사용한다면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4 프로나 15 프로와 나란히 놓고 보면 화면이 확실히 넓어 보이면서 한층 더 미래적인 느낌이 드는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 색온도를 자동 조절해주는 트루톤 기능,
그리고 차 안에서 멀미를 방지해주는 디스플레이가 적절히 움직이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디스플레이의 선명함과 기능성은 지금까지 써본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뛰어난 디스플레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구성에선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요. 14 프로부터 파손 방지는 꽤 개선되었지만 흠집에 대한 내구성은 오히려 약해진 느낌으로 저도 14 프로를 2년 동안 촬영용으로 자주 쓰다 보니 디스플레이에 작은 흠집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번에 사용 중인 16 프로는 겨우 4주밖에 안 썼는데도 벌써 흠집이 보이기 시작해 요즘 핫한 방사 방지 강화 유리를 부착하였습니다. 갤럭시는 최신 모델의 디스플레이 자체에 방사 방지 코팅을 적용해서 강화 유리가 필요 없는 반면 아이폰 16 프로는 디스플레이에 방사 방지 코팅이 없어 화면이 꺼졌을 때 오징어 같은 내 얼굴이 보여 깜짝 놀랍니다. 컬러 스케일림에 방사 방지 강화 유리를 붙이면 확실히 사용하기 전과 후가 체감이 될 정도로 방사율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6 프로의 최대 밝기는 15 프로와 동일하지만 최소 밝기가 1니트까지 낮아져서 밤에 눈부심이 덜한 건 사실이나 체감할 만큼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폰 16 프로에서 좋든 싫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 바로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 f1.78 24mm 4800만 화소 센서 시프트 OIS, 초광각 카메라 f2.2 13mm 4800만 화소 OIS, 망원 카메라 f2.8 120mm 1200만 화소 센서 시프트 OIS, 전면 카메라 f1.9 1200만 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가장 큰 변화는 카메라 전용 버튼이 추가되었다는 점과 초광각 카메라의 화소가 1200만에서 4800만으로 크게 증가한 점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카메라 버튼 덕분에 필요한 순간에 즉시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어 편리함이 확실히 늘어났죠. 전면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잡티는 덜 보이지만 얼굴 색을 실제 그대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15 프로와 비슷한 색감과 선명도를 보여줍니다. 메인 카메라는 낮에 매우 선명한 사진을 제공하며 실제 눈에 보이는 것과 거의 비슷한 화이트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빛이 강한 부분과 어두운 부분 모두를 잘 표현해 주어 다이나믹 레인지가 훌륭하고 실내 촬영에서도 약간의 노이즈가 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줍니다만 아이폰 15 프로와 비교하면 거의 차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낮과 실내에서는 비슷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망원 카메라는 5배 줌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최대 25배까지 줌이 가능해 멀리 있는 사물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삼각대 없이도 센서 시프트 OIS 덕분에 조금 더 깨끗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특히 5배 망원 카메라는 야간 촬영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광각 카메라로 로우 모드를 촬영할 때는 4800만 전체 화소를 사용해 후반 작업이나 확대 시에도 만족스러운 화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광각 카메라의 경우 일반적인 설정에서는 여전히 1200만 화소로 촬영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광각 모드로 찍은 사진은 14 프로나 15 프로와 동일한 해상도로 촬영되며 오히려 선명도가 더 떨어지다 보니 화질이 안 좋아 보입니다. 4800만 화소를 사용하려면 로우 모드로 촬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픽셀 비닝을 통해 24메가픽셀 정도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선명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건 향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초광각 카메라에 AF의 추가로 접사 촬영이 가능해서 고화질로 초근적 촬영이 가능하였습니다. 야간 촬영에서는 15 프로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ISP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개선된 덕분에 아이폰 16 프로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더 자연스럽게 합성하여 아이폰 15 프로보다 선명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진 가장자리의 나무를 보면 아이폰 15 프로는 디테일이 뭉개지는 반면 아이폰 16 프로는 훨씬 선명하게 표현해 다이나믹 레인지 개선이 확연히 드러나죠. 같은 장소에서 초광각 카메라로 촬영해보면 아이폰 16 프로는 더 진한 색감을 표현하지만 디테일이나 선명도는 15 프로보다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우 촬영을 하면 선명함은 개선이 되지만 기본 초점이 근접으로만 잡히는 것도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운 부분입니다. 2배 줌을 했을 때는 메인 카메라로 픽셀 비닝을 풀어 촬영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부분은 동일한 화질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진을 확대했을 때 아파트 주변부가 아이폰 16 프로는 질감이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반면 아이폰 15 프로는 뭉개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망원 카메라를 사용할 때 이게 스마트폰 카메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미러리스로 촬영한 것 같은 다이나믹 레인지, 화이트 밸런스, 선명함이 모두 개선되어 아이폰 15 프로의 3배 망원 카메라와는 비교가 어려운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빛이 어느 정도 있는 교차로를 찍을 때 아이폰 16 프로는 더 진한 색감과 함께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구분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반면 아이폰 15 프로는 조금 더 밝게 찍히지만 노이즈가 증가해 다소 아쉽죠. 특히 확대를 했을 때 아파트의 이름이 아이폰 16 프로는 보이지만 아이폰 15 프로는 보이지 않아 노이즈와 화질의 차이가 돋보였습니다. 빛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야간 모드로 촬영하면 아이폰 16 프로는 진한 색감과 적절한 선명도를 제공하는 반면 아이폰 15 프로는 밝게 찍히지만 노이즈와 과한 샤픈 처리가 더해져 다소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망원 카메라에서 아이폰 16 프로의 5배 줌은 야간 모드 없이도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지만 아이폰 15 프로의 3배 줌은 3초가 걸리는 촬영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물도 조형물의 글씨 하나 보이지 않아 비교 불가의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광각 모드에서는 아이폰 16 프로는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소폭 개선을 보여주지만 선명도 면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픽셀 비닝 활용이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죠. 인물 모드는 두 기종 모두 빛이 조금만 있는 야간에도 잘 작동하였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동영상 촬영은 메인 카메라로 4K 120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덕분에 슬로우 모션 효과를 고화질로 아주 손쉽게 추가할 수 있죠. 낮이나 실내 촬영에서도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며 시네마틱 모드가 아니어도 신도가 자연스럽게 표현돼 강아지나 아이들 촬영에도 적합하여 카메라 필요 없이 아이폰 하나로 충분할 만큼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야간 촬영 시에도 빛이 어느 정도 있는 환경에서는 준수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다만 빛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120프레임으로 촬영하면 프레임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이폰 15 프로와 비교했을 때 120프레임에서는 어두운 화면을 보여주는 반면 60프레임으로 촬영할 경우 거의 동일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야간 화질이 중요하다면 30프레임으로 촬영하면 밝고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또한 120프레임 촬영 시에는 최대 2배 줌까지만 가능하며 초광각이나 망원 카메라 전환이 안 되어 60프레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개선된다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메인 카메라에서 120프레임 사용 중 초광각이나 망원으로 전환할 때 자동으로 60프레임으로 변경되면 훨씬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액션 모드는 야간에는 화질이 많이 떨어져 사용이 어려운 편입니다. 제일 중요한 고스트 형상은 여전한데요. 빛이나 가로등이 적은 환경에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놀이공원이나 가로등이 많은 환경에서는 마치 UFO를 찍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거슬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카메라에 방사반지 코팅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떨림 방지 기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차량에 아이폰을 거치 후 동일한 곳을 주행해봤을 때 메인 카메라는 매우 좋지만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다면 망원 카메라는 눈에 띄게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5배 망원 카메라가 훨씬 뛰어난 손떨림 방지 성능을 보여주더군요. 센서 시프트 OIS가 일반 OIS에 비해 확실히 더 강력한 손떨림 억제를 하였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카메라가 15 프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ISP 업그레이드 덕분에 선명도와 다이나믹 레인지가 개선되어 낮 촬영에서는 비슷한 화질을 보여주면서도 야간 촬영에서는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초광각 카메라는 픽셀 비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도저도 아닌 이상하게 세팅되어 문제가 있으나 5배 망원 카메라는 손떨림 방지와 화질 면에서 기존 3배 망원 카메라를 크게 앞섭니다. 아이폰은 다른 브랜드와 비교할 때 유독 스피커 음질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세대를 거듭하면서 스피커 품질이 점점 더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번 아이폰 16 프로의 스피커 출력 자체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음색에서는 변화가 느껴집니다.
저음이 조금 더 단단해진 반면 중음은 살짝 약해진 듯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지만 음질 자체는 여전히 다른 브랜드보다 좋은 음질을 들려줍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아이폰 16 프로에는 2개의 성능 코어와 4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된 A18 프로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성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CPU는 긱벤치 6, GPU는 긱벤치 6와 3D 마크 벤치마크로 테스트해봤습니다. 긱벤치 기준 싱글코어 3495점, 멀티코어는 8515점을 기록했는데요. A17 프로가 싱글코어 2908점, 멀티코어 7235점이었던 것에 비해 A18 프로는 싱글코어 20.14%, 멀티코어 17.69%의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기대 이상으로 성능이 크게 향상된 셈이죠. iOS 18.1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CPU 성능 변화는 오차 범위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동일한 벤치마크를 실행해도 아이폰 16 프로가 아이폰 15 프로보다 테스트를 더 빠르게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요.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성능 차이가 느껴지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픽 벤치마크 결과도 확인해봤습니다. 긱벤치의 6메탈 기준으로 아이폰 16 프로는 33,044점을 기록해 A17 프로의 27,105점과 비교하면 약 21.87%의 성능 향상이 있고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에서는 최고 4,672점을 기록하여 A17 프로의 평균 4,100점대에 비해 약 13.95%의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안정성 테스트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테스트 결과 안정성은 58.3%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가 꽤 큰 편이었습니다. 5회차까지는 안정적이었지만 발열이 쌓이면서 6회차부터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최종적으로 2724점까지 하락했습니다. iOS 18.1 업그레이드 후에는 최고 점수 4710점으로 상승했고 안정성도 62.2%로 개선되어 최저 점수가 2929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안정성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기보다는 조금씩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 점을 봤을 때도 안정성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 점수만 놓고 보면 A18 프로가 A17 프로보다 약 8.44%의 성능 증가를 보여 세대 차이에 비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배터리 효율 면에서는 아이폰 16 프로가 20회 테스트 동안 배터리 소모가 10%였던 반면 아이폰 15 프로는 20%를 소모해 전력 효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폰 16 프로는 15 프로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6.4%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애플이 강조하는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은 아직 한국에서 지원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배터리 성능은 5G, 120Hz,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100%에서 5%까지 영상 시청과 인터넷 사용을 주로 했을 때 1박 2일 동안 화면 켜짐 시간은 7시간을 보여줘 상황에 따라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화면 켜짐 시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전 속도는 유선 25W 충전기를 사용해도 실제로는 20W로 충전이 이뤄집니다. 30분 충전 시 56%, 1시간 충전 시 86%, 그리고 1시간 30분이면 완충됩니다. 맥세이프 무선 충전의 경우 1시간 충전으로 50%, 약 2시간 30분이 지나면 100%까지 충전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충전 시간도 살짝 길어진 점은 아쉽지만 전반적인 배터리 성능은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아이폰 16 프로는 많은 우려와 달리 아이폰 15 프로에 비해 여러 면에서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AP 성능이 약 15% 향상되었고 배터리도 1박 2일 동안 충분할 정도로 안정적인 유지력을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 베젤이 줄어들면서 화면이 더욱 넓어졌고 카메라 편의성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카메라 버튼을 카메라 실행 전용으로 활용하면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카메라 화질은 낮이나 실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야간 촬영에서는 ISP 업그레이드 덕분에 충분히 개선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초광각 카메라는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일반 모드에서 로우가 아니면 여전히 12메가픽셀로 촬영되며 화질도 픽셀 비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폰 15 프로보다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망원 카메라는 3배에서 5배로 확대되었고 센서 시프트 OIS 덕분에 손떨림 방지가 눈에 띄게 향상되어 망원 카메라 화질 개선이 제일 큰 변화점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 14 프로에서 아이폰 16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그립감, 카메라, 디스플레이 베젤 면에서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만 아이폰 15 프로 사용자라면 상대적으로 변화가 크게 없다 보니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은 한국에서는 아직 작동하지 않다는 점도 아쉽고 게임을 자주 즐기시는 분들은 장시간 발열로 성능 차이가 약 8%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아이폰 14 프로, 15 프로, 16 프로의 비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폰 16 프로 리뷰를 마칩니다. 아이폰 16 프로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자기기에 대해 빈틈없이 전해드리는 잇도박이었습니다.